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유엔 안보리 순번 의장국인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부장이 작심한 듯 집단 서방, 특히 미국의 예외주의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보다 정의로운 세계 질서를 방해하는 이들을 공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문제가 축적된 만큼 더 이상 은폐하지 말고 할 말은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문제는 이제 해결해야 하며 더 이상 덮어둘 문제가 아니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부장은 미국과 그 위성국들이 사용하는 예외적 규칙은 표준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유엔 안보리에 모인 국가들이 유엔 헌장의 핵심 원칙인 모든 국가의 주권 평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미국은 오랫동안 대통령의 입을 통해 자신의 예외주의를 선언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통치한다는 슬로건에 기초한 단 하나의 명령만이 부과되어 왔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는 이게 바로 다자주의와 국제평화에 위협이 되는 악명 높은 규칙 기반 세계 질서의 본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스스로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유엔 헌장과 이사회의 결정을 자기 멋대로 해석한다고 말했습니다. 편리하고 수익성이 있는 경우에는 찬성하고 불편하고 이익이 없으면 무시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올해 3월 25일 채택된 가자 지구의 즉각적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안 2728도 미국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했음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헌장 25조보다 미국의 규칙이 더 중요시되는 이런 관행을 지적했습니다. 라브로프는 또 워싱턴이 전 세계에 사는 방식을 지시하고 있으며 유럽인을 위해 창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나토로 하여금 아시아의 시선을 돌리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키예프에서 불법 세력의 손으로 러시아를 상대로 벌인 전쟁은 더 이상 나토와 OSCE 공간 전체로도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군비 통제 분야의 기본 합의를 거의 파기한 미국은 계속해서 대결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 중국 등 독립적인 정책을 가진 국가들이 서구에서는 패권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라브로프는 군사적 방법 외에도 서방은 경제적 압박도 잊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주로 유럽에서 부메랑을 일으키고 세계 경제를 더욱 분열시키고 있는 전례 없는 일방적 강압 조치 캠페인을 펼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불법 제재, 수많은 보호주의 조치, 기술 접근 제한은 진정한 다자주의와 직접적으로 모순되며 유엔 개발 의제 목표 달성에 심각한 장애물을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말하는 문제는 러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 질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는 또 우크라이나 분쟁을 종식하려면 분쟁의 근본 원인, 러시아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조건은 이미 푸틴 대통령이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6월에 푸틴 대통령이 밝힌 조건은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공화국, 헤르손과 자포로제 지역을 포함한 모든 러시아 영토에서 우크라이나 군대를 완전히 철수하는 것과 키예프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법적 약속입니다. 푸틴은 최종 협정이 서방에서 인정돼야 하며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 대변인 매튜 밀러는 아무도 러시아를 위협하지 않는다. 러시아가 위협으로 인식하는 것은 국경에서 기능하는 민주주의라고 말했습니다. 매튜 밀러는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가 국경에서 기능하는 민주주의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미국 관료와 외교정책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줄곧 우크라이나를 민주주의 국가로 묘사해왔습니다. 특히 2014년 키예프에서 미국이 지원한 쿠데타 이후에 그랬습니다. 빅토리아 눌랜드가 조장한 마이단으로 키예프는 오데사, 하리코프에서 반체제 인사들을 살해하고 친러 지역인 도네츠크와 루간스크에 병력을 파견해 내전을 촉발했습니다. 2022년 젤렌스키는 야당과 반대 언론을 단속했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올 5월에 만료되는데도 대통령을 사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산 없는 전쟁에 국민들을 대포밥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런 우크라이나를 기능하는 민주주의라고 세탁하는 게 미국과 집단 서방입니다. 그러자 마리아 자하로바는 매튜 밀러에 대해 시원하게 반박했습니다. 논리가 결여된 소리라면서 트럼프 암살 기도가 벌어지는 게 민주주의냐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텔레그램을 통해 미국 민주주의는 오랫동안 가림막이자 서커스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 경쟁자를 물리적으로 제거하려는 시도, 트럼프나 피처 등 보수 정치인들에 대한 암살 시도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모두 노골적인 테러로 변질된 리버럴리즘과 글로벌리즘 이데올로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자하로바는 정치적 암살, 거짓말, 위장 작전은 서구 정치의 표준이 되지만 지구상의 모든 현명한 사람들은 이것을 아주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또 러우 분쟁 해결책으로 우크라이나 안에 자치구역을 만들자는 트럼프 보좌관 리처드 그레넬의 제안도 반박했습니다. 자하로바는 민스크 협정이 국제사회 테이블에 있었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무결성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했을 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리처드 그레넬이 독일 대사를 지내면서 베를린의 노르트스트림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독일과 러시아 내정에 심각한 간섭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하로바는 그러면서 이제 독일은 가스가 없고 우크라이나는 국가와 안정적 미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레넬이 제안한 우크라이나의 자치구역을 만들자는 아이디어는 시기가 늦어 물 건너간 얘기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블룸버그는 그의 발언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공화당의 가능한 제안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그레넬은 트럼프와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으며 그를 대신해 말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대선 결과가 우크라이나의 운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젤렌스키가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미국에서 양당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 가능성을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는 미 대선 캠페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자신은 의회 공화당 그리고 미 정치계와 강력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그와 협력할 것이라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지난주 미국과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에 400억 달러의 지원금을 약속했다고 언급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합의에 만족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400억 달러 가운데 4분의 3은 유럽에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드미트리 메드베제프 러시아 안보리 부의장은 아르구멘트 이 팍트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기로 약속될 때쯤에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드미트리 메드베제프는 우크라이나를 나토의 낙원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서방의 약속은 누구에게도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우크라이나 국민을 세뇌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토의 관심은 단 하나뿐이라면서 우크라이나를 러시아를 파괴하는 수단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드베제프의 이 같은 발언은 우크라이나가 2034년에 동맹에 가입하는 게 좋은 시나리오라고 말한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의 말을 평가한 것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